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자, 오늘은 6월 9일이고요. 장 마감 후고, 오늘은 코스피가 0.97%, 코스닥이 0.74% 하락 마감을 하였어요. 역시나 시장은 내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변경이 될 거냐, 아니면 이참에 한 번 더 털어서 개인들 털어먹을 수 있는 거 최대한 털어먹고 금요일 혹은 투심이 약한 월요일까지 한번 털어먹고 화요일부터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내일부터냐 아니면 월요일 오후부터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래도 한 차례 올려놓고 누르는 그림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르고 올리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오늘도 말씀드린 대로 979포인트에서 유지하는지 체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979에서 유지를 하다가 장 막판에 살포시 더 밀어놓고 끝났어요. 코스닥 마찬가지, 코스피도 마찬가지. 그죠? 예상은 빗나가지 않는다. 대신 뭐 현금만 없을 뿐이다. 그리고 예상은 하되 그 예상에 맞게끔 대응이 어려울 뿐이다 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뭐 다들 그런 얘기 하죠. 주식판에서 돈이 적어서 이 투자금이 적어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을 대부분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지만 꼭 투자금이 적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거는 아닐 거라는 거죠. 뭐 투자금이 무궁무진하면은 빠질 때마다 계속 사다 보면 언젠가는 가겠죠.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누구? 외국인 투자자잖아요.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끊임없이 사 모아요.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오면 뭐다? 팔고 나가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돈이 많으면 당연히 이런 투자도 가능하지만, 뭐 실제적으로 자금이 문제라기보다는 이 시장의 여건이 문제인 거예요. 여건이. 즉 이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은 우리 같은 개인들한테 관대한 시장이 아니에요. 즉 외국인과 기관들이 노는 놀이터에 우리가 무임승차하는 꼴이에요. 몰래. 얘네들이 놀다가 뭐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여기다 버려놓고 한 1분 혹은 2분 남은 킥보드를 우리가 얻어 타는 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돈 가지고 장난치는 시장이지만 실제적으로 니들 돈인 건 맞는데 그거 가지고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할 방법은 니들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이 시장에서 놀려면 니들 돈 들고 들어와. 그래서 제세금이든 뭐 수수료든 받는다라는 거죠.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는 이런 수수료가 별로 없어요. 우리 개인들한테 많이 받아먹는다라는 거고, 또 그런 개인의 돈을 불려주기 위한 펀드, 은행, 뭐 이자, 뭐 그런 부분도 다 이 주식 투자나 부동산이나 그런 데서 나오지만 주식 투자에서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런 시장에 우리 개인들이 올라타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칼과 기껏해야 뭐 좀 더 괜찮은 투자자들한테는 K2 정도를 주고, 이 외국인과 기관은 뭐다? 기관총과 대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은 잘해야 K2 혹은 기관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머지는 대부분 삽자루, 칼자루, 잘해야 권총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다 보면 뭐하다? 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1대1로 붙었을 때는 신중하고 노력하고, 얘가 가까이 올 때까지 벽에 숨어있다가 근처에 왔을 때 은폐했다가 쏴버리면 얘 하나는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단체전으로 붙었을 때는 뭐다? 승산이 없다라는 관점이죠. 시장이 그런 시장이다.
이게 그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것과 내일의 옵션 만기일, 그리고 또 이제 뭐 미국에서의 이벤트들이 나올 수 있는 날이죠. 내일하고 모레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장 자체,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수급이 계속 빠져나가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코스피도 3일째,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4거래일째, 뭐 이렇게 따진다 보면 한 5거래일, 4거래일째 뭐다? 빠져나가는 그림이다. 대신 빠져나가지만 주가는 그래도 위로 올려놓고 위에서 뭐다? 물량을 털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바로 그냥 내일이라도 반등을 해서 올라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재의 그림을 보면 한 차례 눌러서 한 번 더 털고 밑에서 받아먹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확률이 높아요. 왜? 주가를 누르면서 뺀 자리가 아니라 올리면서 주가를 이 안에서 횡보시키면서 물량을 털었거든요, 얘네들이. 그죠? 물량을 여기서 털었다라는 건 분명히 여기서 턴 물량을 어딘가에서 받는다라는 거고, 그럴 거면 뭐 한 차례 낮게끔 해서 받겠다라는 관점이 높다라는, 저는 그런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왜 항상 이 외국인과 기관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진 않아요. 절대 좋은 꼴을 안 보여준다라는 거죠.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실망이 커지는 게 지금의 시장인 거고, 그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 974포인트 정도, 974포인트에서 973포인트까지는 일단은 열어놓고 대응하자. 안 내려오면 당연히 좋은 건데 혹여나 내려올 수도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오늘 확실히 느낀 거지만, 오늘 제약바이오를 오전부터 두드러 팬 종목들이 많아요. 그나마 제약바이오 중에 상승한 게 셀리드, 그 다음에 피플바이오 말고는 없다라고 저는, 이연제약, 요거 말고는 없어요. 5% 이상 올라간 종목이 거진 없어요. 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모든 종목을 다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없지만, 눌렀다, 즉 이 코스닥을 누르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정말 재밌었던 건,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이 공매도에 몸과 마음을 다 준 시장이에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 다르시겠죠. 뭐 어찌됐든 공매도를 하루 허락한 시장이었어요. 정말 그냥 미친듯이. 제넥신, 유바이오로직스, 또 그 외에 뭐 신성통상, 혹은 또 뭐 있나요? 대원전선, 그리고 티웨이항공, 기타 등등등 어느 정도 올려놓고 상한가를 못 말고 버티는 그림이 나오니까 한 차례 밀 때 최소 7에서 12% 이상의 이 봉 하나가 터져버리더라고요. 음봉으로. 그리고 나서 빵 터트리고 밑에서 다시 메꾸는 그림. 그리고 다시 올라가든 아니면 여기서 그대로 그냥 털고 그대로 밀어버리든, 공매도가 오늘은 좀 많이 발생이 됐다 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 공매도를 내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그게 내일 당장 수급으로 돌려놓는 자리가 나올 거냐, 아니면 월요일까지는 한 차례 더 밀고 갈 거냐,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재밌는 건 일단은 공매도를 던져본다. 일단 공매도를 던져보고, 이게 공매도를 던졌을 때 이 종목이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공매도를 끝까지 미는 그림인 거고요. 오늘의 시장을 보니까 그래요.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매도를 끊임없이 미는 시장인 거고, 공매도를 쳤는데 어느 정도 반발세처럼 반응이 나오면 이 공매도를 바로 메꾸어 버려요. 그런 게 오늘 뭐 셀리드가 나왔다라는 거죠. 오전에 미는 그림 나오다가 더 이상 뭐 저 하락 포지션이 안 나오니까 메꾸는 그림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고 올려버리는. 갈론만 가는 시장.
다른 놈들은 그냥 저냥. 기존에 그래도 조금 그 다른 놈 중에 올랐던 애들은 오늘 공매도의 타겟이었다라고도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시총이 좀 높았던 것들 지수를 끌어내리기 위해 쳐 누르는 그림. 뭐 제넥신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쳐 누르고 나서 오후에 뭐 임상 3상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다시 끌어올리는 부분이 조금은 나타났죠. 근데 차트 자체를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호재 뉴스가 나오더라도 별로 흐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제넥신 저점 자리 잡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뉴스 나왔을 때 윗골이 달 가능성 높으니까 타세요 라고 그랬거든요. 왜? 시장 자체가 그 모양인 거고 종목 자체가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종목을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왜? 혹여나 이 종목이 다시 회생해버리면 이 공매도를 바로 메꿔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결국엔 더 높은 가격에 메꿔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을 만한 종목 위주로 때려버리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월요일까지는 좀 조심하고 내일은 좀 이 상황을 좀 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내일부터 돌릴 거냐 아니면 월요일까지 끌고 갈 거냐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월요일이 지나고 나면 주가는 다시 우상향을 띄울 확률이 높다 라고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으로 돌아와서요. 뭐 어제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다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원전 관련주도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리고 뭐 TA항공이든 그리고 대원전선은 상한가를 갖다가 그냥 풀어버렸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은 대응의 관점에서 자 제넥신을 볼게요. 오늘 강하게 뉴스도 없이 그냥 밀었어요. 별 다른 내용도 없이 주가를 쳐 밀었고 아침부터 강하게 밀었다라는 거죠. 그죠? 강하게 밀면서 뭐다? 거래량이 빵 하고 터지면서 장대 연봉이 빵 하고 늘어나면 뭐다? 거기가 이제 바닥이다. 단기 바닥이다라는 관점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바닥권까지만 한 차례 올려놓고 여기서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자리에서 뭐다? 이슈라도 터트려 주면서 주가를 멈춘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나마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림인데 그러지 않고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한 멈춤 자리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얘는 지금 이제 여기 단기 박스예요. 85,000원에서 90,000원대 요 자리를 넘겨야만이 다시 한번 95,0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요 자리 하나 다시 한번 이 81,000원대니까 8만원까지 열어놓고, 왜? 라운드 피겨값으로 적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8만원까지 열어놓고 요렇게 박스의 모양을 양쪽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이죠. 왜? 다 5,000원 꼴이니까. 그죠? 요런 관점인 거예요. 지금의 자리는. 좋은 뉴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요런 관점인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 지금의 자리에서 혹여나 더 빠져서 8만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뭐다? 걱정하지 마라. 왜?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일부러 눌러놓고 누군가 일부러 기어 들어온 자리예요. 이게 개인일지라도 이 개인이 이제 이 종목의 뭐다? 주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원래 주포였을지도 모르지만 주가가 보시면요, 여기서 우리가 음봉 말 그대로 하락을 했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뭐냐면, 주가가 빵 하고 터지면서 하락을 하면서 여기서보다 거래량이 빵 하고 터진 자리가 바닥이에요. 그죠? 그럼 실제적으로 하다가 여기서 누군가는 손절을 했다라는 거고, 여기서 누군가는 강하게 샀다라는 거예요. 그죠? 강하게 사고 나서
이 강하게 산 음봉보다 그 다음 봉이 훨씬 짧은데도 어떻게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이 봉보다 이 봉이 더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죠? 누가 밑에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받은 물량을 여기서 털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받은 놈이 여기서 털고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왔을 거냐, 아니면 여기서 받은 놈이 여기서 한 번 더 터트려 준 거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고, 후자로 둘 받은 놈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버티다가 여기서 한 차례 올리는 그림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다? 한 번은 더 눌렀다가 여기 들어온 놈이 물량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더 필요하다, 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주봉이나 월봉이나 이제 누를 수 있을 만큼은 어느 정도 눌러놨어요. 당연히 더 누를 수 있는 자리도 분명히 나타나지만, 기존의 흐름을 봤을 때 기존의 봉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고점을 한번 높이고 고점 대비해서, 그죠? 고점 대비해서 60% 정도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번 주고 주가를 올린 만큼 한 차례 주저앉혔거든요. 그죠? 주저앉혔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여기서 올린 만큼 여기서도 한 차례 눌릴 수도 있는 그림이긴 하지만, 그건 조금 너무 오바 같고. 왜? 그러면 추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요. 왜 바뀌냐? 실제적으로 올라오면서 이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여기에요. 기존의 1차 고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받고 한 차례 반등이 나왔고, 여기도 고점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반등을 한번 받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가 변곡점의 기준으로 여기서 한 차례 뽑았으니까 여기서 요만큼은 한번 빠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죠? 거의 좀 비슷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72,000원까지도 열려는 있을 수 있는 자리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오바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다. 왜? 그러면 결국에는 또 이 저점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결국은 이 안에 갇혀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갇혀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서 한 차례 여기서 받고 요만큼의 물량을 내온 것처럼 여기서도 한 차례 여기서 받고 요만큼에 대한 물량을 한번 내놓는 그림으로 뭐다?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차트는 하나의 패턴을 만드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러면 뭐 조금 더 진짜 밀린다면 8만원까지는 열어둘 수 있지만, 그 밑으로 하락하는 부분은 좀 드물 확률이 높다. 정말 많이 밀린다면 7만원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오늘의 이 흐름으로 봤을 때 누군가가 들어왔다라는 거고, 이 들어온 누군가가 다시 나가기 전까지는 뭐다? 7만원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못해도 8만원 안에서는 자리를 잡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추세를 요렇게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그죠? 하단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옆으로 횡보하든 아니면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이 하단 박스, 이 하락 박스의 중간값을 때리러 올라올 확률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주가를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자, 유바이오로직스도 오늘 한 차례 더 밀렸죠. 어제 셀리드 따라서 같이 반등을 하고, 오늘도 셀리드는 올라왔지만 오늘은 셀리드 혼자만 갔어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8을 치니까 그나마 반등이 나오는 대장, 말 그대로 이슈가 있는 대장만 보내고, 부대장이든 꼬봉들은 그냥 뒤지든지 말든지 니들 손절하든지 더 사든지 알아서 해.
그냥 방관하는 시장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어찌됐든 어제 수급이 들어왔고 오늘 그 수급이 나가는 그림이에요. 실제적으로 갭은 띄었지만 위에서 누르는 이 이평선을 못 넘어서고 맞고 밀리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서 시장도 좋지 않았다. 어찌됐든 유바이오로직스는 요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요날 말씀을 드리면서 4만원 부근에서 지지 한번 받으면 한 차례 슈팅이 올라온다. 어제 올라왔고 오늘 한 번 더 눌렀어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버티면서 어찌해야 된다? 더 주가를 내려치지 않고 버티면서 위로 올라타야 된다. 그죠? 그렇다면 아직은 요만큼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공간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위아래 올렸다 눌렀다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평은 밑으로 깔린다라는 거고, 캔들이 한 번 더 이 밑에서 놀다가 어느 순간은 이 이평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다? 슈팅을 한번 뽑아낼 수 있다. 뭐가 어찌됐든 53,000원 한번 찍고 죽어야 돼요. 눌렀다가 가든 찍고 눌리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유바이오로직스 보실 필요 있다라는 거고요. 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드린 그 자리에서 또 반등을 했다가 어제 반등을 했다가 오늘 다시 그걸 또 메꿔놨어요. 결국엔 올라온 자리를 그대로 다 반납시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밑꼬리가 한번 나왔던 자리가 21,100원. 그러면 21,1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탈을 하더라도 종가상 2만원 위로만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한 차례 누르더라도 솔직히 나쁜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한 차례 누르면 뭐하다? 횡보하는 구간이 꽤 벌어진다라는 거죠. 결국엔 얘도 요만큼의 공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넵지노맥스라는 종목도 실제적으로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서 그냥 쳐줘도 되는 그림인데 굳이 한 번 더 눌러가지고 사람을 고생시키는 차트란 말이에요. 그죠? 사람을 고생시키는 차트를 만들었다가 결국에는 다시 이 구름대에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을 만들었다가 또 시장이 최근에 안 좋으니까 결국엔 뭐다? 구름대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럼 이 구름대가 하단이고 상단을 잡아놓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꾸준히 나타날 거냐? 아니면 거래를 터트리면서 뚫고 올라설 거냐의 기준인 거예요. 얘는 내려앉기보다는.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진원생명과학도 현재의 모습은 그런 그림이다. 저항대를 넘기지 못하고 24,800원 딱 찍어놓은 자리잖아요. 이 자리를 넘기지 못하고 눌리면서 결국에는 여기 위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여기서는 어느 정도 손절 물량을 털 수밖에 없는 자리다. 에이씨. 괜히 또 빠졌다가 이 고생을 또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만원을 이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길게 보는 분들은 19,500원까지는 열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KMH. 예전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를 굉장히 띄웠다가 결국에는 합의를 했죠. 대주주와 2대 주주가 경영권으로 주가를 미친듯이 끌어올리다가 결국에는 합의를 했어요. 2대 주주가 1대 주주가 니들이 잘 딴짓 안하고 전환사치 안 뽑고 그지랄 안하면 우리도 안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 경영권 분쟁이 끝나면서 이제 요런 큰 하락을 뽑아냈거든요. 솔직히 물량을 어느 정도 털고 나간 거죠. 물량을 털고 나가면서 첫 번째 봉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다시 한 차례 기술적으로 반등 13,500원 부근까지 나왔다가 14,500원이네요. 14,500원 부근까지 나왔다가 또 한 차례 주가를 눌렀고 다시 올라오는 자리예요. 그럼 바닥을 잡고 뭐다? 쌍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한 자리라는 거고, 이 자리를 형성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의 자리는 하나의 박스권의 흐름이다. 그럼 이 박스권의 중간값을 그어봤을 때 그게 오늘의 고점 정도가 나오는 자리고요.
그죠? 오늘 고점 자리가 나오는 자리고 이 자리인 게 12,400원, 12,500원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의 관점이에요. 넘긴다면 13,500원에서 14,500원을 다시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그러지 못한다면 한 번 더 여기 11,500원 부근 정도 되겠네요. 11,500원 부근을 11,400원 11,400원 부근을 한 번 더 뭐다? 테스트하러 내려올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바닥을 한번 만들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봉상에는 구름대 안으로 들어갔죠.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는 그림만 나타나주면 고점은 이 안에서 당분간은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에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오늘 닭고기주들이 좀 움직였죠. 하림이 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상한가까지는 못 갔어요. 실제적으로 자, 상한가까지는 못 갔는데 오늘 어떤 이슈 때문에 움직였는지 좀 볼까요? 마니커는 별로 힘이 없더라고요. 아, 하림 대 쌍방울이 이스타항공 승부수네요. 아, 쌍방울은 상한가를 갔죠 오늘. 맞나? 쌍방울은 상한가를 갔네요. 가볍다고. 그죠? 둘 중에 누가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하림도 차트가 나쁘지 않다. 아직 결정난 사항이 없다라는 거고, 이스타항공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졌고 이제 백신으로 인해 이 항공 관련주들, 저가 항공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TA항공 예림당을 요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요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한 번 더 기대해볼 자리 분명히 나온다. 5,000원대까지. 그죠? 기대해볼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원하는 목표가까지 온 자리인데, 지금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마땅한 시장에 테마도 없을 뿐더러 한 차례 눌림은 분명히 나오더라도 이 4,400원 위에서만 버티는 그림이 분명히 나타나 준다면, 요런 그림처럼 또 위에서만 버텨주는 그림이 나타나 준다면 뭐다? 한 번 더 한 차례 뽑아서 올릴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 못해도 6,000원 부분까진. 왜? 예림당이 오늘 확실하게 못 뽑았어요. 얘는 좀 약하다. 월봉에서 좀 저항을 맞고 있는 부분인데, 얘가 오늘 좀 뽑다가 4,000원도 일단 앞자리를 못 바꿨거든요. 그렇다면 얘라도 가야 되니까, 그럼 대장인 TA항공도 분명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 하림은 닭고기 관련이지만 만약 이스타항공에 대한 먹든 안 먹든 간에 기대감이라는 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못해도 4,6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그나마 거래를 터뜨렸던 자리가 여기서 시작을 했던 자리고, 여기서 주가를 강하게 눌렀고 요런 그림을 만들어 놓는 자리잖아요. 여기는 뭐다? 주워 먹는 자리들, 지들이 물량 늘리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 요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한 차례 뽑아내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지켜보자. 밑으로 밀리더라도 3,850원 정도만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분명히 승산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마니커는 특별한 건 아닌데, 솔직히 하림과 쌍방울인데, 하림이 가면서 마니커도 오늘 살포시 움직였거든요. 같은 어느 정도 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라면요, 많이 커도 일단 860원 부근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월봉과 주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일단 바닥에서 차트를 돌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하림의 영향을 받겠지만 못해도 9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필요는 있다. 이제야 뭐다? 정배열을 슬금슬금 만들어가는 자리다 라고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는 신성통상도 쌌죠. 제가 기존에 옷 얘기하면서 신성통상, 그 다음에 형지 INC를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자, 신성통상이 오늘도 한 차례 상승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갔어요. 신고가를 갔고, 월봉의 기준을 봤을 때 장기간 갇혀있던 요 자리를 뚫은 자리거든요. 여기서 또 여기까지 이렇게 열어본다면 장기간 갇혀있던 자리를 뚫은 자리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열려 놓더라도 여기 자리거든요. 여기 3,000원 3,000원 자리인데,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얘가 3,000원만 종가상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탈을 하더라도 다음날 빠르게 회복하는 그림만 나타나 준다면 한 번 더 3,600원대까지는 기대해 볼 만하다. 3,600원을 넘어서야 그 다음 타산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4,200원대까지 단계별로 올릴 수 있는 자리인 거고, 현재 그림으로는 조금 더 기대해 볼 필요는 있다. 수급이 빠져나간 자리가 그닥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자리예요. 추세를 만들었으니까 한 번 더 눌렀다는 갈 수는 있지만, 눌렀다 갈 거냐 아니면 지금의 자리에서 한번 고속도로를 탔다가 다시 국도로 들어올 거냐의 관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는 있고,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응이 되시는 분들 혹은 소액으로만 진행을 하는 게 맞아요. 한 번은 누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확률이 높다. 왜? 오늘 윗꼬리를 달고 상한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보안 관련주들이 대부분 빠졌는데, 이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이죠. 보안 관련주고 참 못 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주가를 만들어 놓고 주가를 일부러 누른 다음에 요 안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나타내다가, 위아래 흔들면서 횡보하는 그림을 나타내다가 그 자리를 뚫고 올라온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고점을 한번 갱신을 했지만 주가를 누르면서 음봉으로 감싸버렸죠. 양봉으로 음봉으로 감싸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면 주가를 한 번은 더 누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난다. 그런 자리가 요런 음봉 나온 5,400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인 거고요. 나타나더라도 그런 자리에서 유지만 나온다면 뭐다? 고점을 한번 갱신할 확률이 나올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에요. 일단 여기 고점을 찍고 누르는 자리거든요. 6,300원. 그죠? 자, 월봉상에 보더라도 요 자리죠. 요 자리. 6,300원을 찍고 누르는 자리예요. 못 넘긴 자리죠. 여기서 거래가 뭐 했다? 빵 하고 터진 자리니까. 요 거래량만큼 여기서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맞고 떨어진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자리가 5,250원 까지는 눌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보시고요.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가 어찌됐든 요 위에 대한 고점도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동안 이 보안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이 못 간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비트코인도 한 차례 뛰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가 이제 세계적으로 관심권에 있다면 그런 디지털 화폐를 지키기 위한 보안 관련도 분명히 상승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럴 만한 재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본다면 분명히 한 차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현대로템 이 철도 관련이죠. 기존에 이 대북 관련으로 대장질을 하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때문에 못 갔던 종목이거든요. 얘는 못 갔던 종목인데 계속 하방에서만 놀다가 이 하방을 벗어나고 나서 이 중간값 위에서 놀다가 이 하락박스 상단을 벗어난 자리예요. 그죠? 벗어난 자리예요. 그러면서 고점도 갱신을 단기 고점은 갱신했지만 여기서 일단 쳐맞았죠. 25,000원 쳐맞고 오늘 저점을 한 차례 낮추는 그림을 고점 한번 높이고 눌리는 자리는 분명히 만들어 놨는데 이랬든 저랬든 간에 현재의 차트 기준으로는 한 차례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모양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다. 못해도 27,000원 27,000원에서 28,000원 부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왜? 차트의 모양이 현재 그래요. 크게 부담을 느낄 만한 자리는 아직은 아니다. 요 구름대를 넘길 확률은 없겠지만 기회가 될 때 빠르게 뽑아내야 뭐다? 고점이 높아진다라는 거. 빠를수록 고점이 높다. 늦을수록 뭐다? 고점이 낮아진다라는 관점이에요. 그죠? 이게 배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차트 중에 하나예요. 얘는. 그죠? 한 차례 올라왔고 여기에 대한 이 자리도 한 차례 넘겼고 그럼 이제 남아있는 자리가 여기서 요 자리가 단기적으로 한 차례 남아있고 넘기면 요 자리가 남아있는 자리거든요. 그죠? 그럼 좀 기대해볼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오늘 맞았으니까 이 흐름 자체를 요 자리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23,200원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탈 안 한다면 분명히 고점이 높아질 확률이 높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성 이노베이션 저 이재명 관련주죠. 정치 테마주로 알고 있고요. 맞나요? 아이고. 정치 테마주로 알고 있고 이재명 정치 테마주로 알고 있고 바닥 대비해서 굉장한 상승을 했어요. 빵 하고 올라왔고 기존에 뭐 거래 정지가 됐었던 자리까지 다시 한 차례 올려놓는 그림이거든요. 그죠? 올려놓는 그림이고 오늘 시가부터 갭이 떨어져서 한 차례 누른 자리예요. 눌렀지만 요 자리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2,550원. 그렇다면 여기서 한 차례 더 누르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날 수는 있다. 2,400원까지만 열어놓고 이 종목은 그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뭐 2,45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좋지만 혹여나 모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라운드 피겨값 2,400원까지만 열어놓고 지켜본다면 얘는 주봉이나 월봉이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이쁘진 않지만 단기적으로 이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슈팅을 한번 내놓고 눌러도 강하게 누를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요 자리에 대한 저항을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라왔던 자리가 여기까지 있거든요. 3,300원.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3,300원 부분까지는 한 번 더 뽑아냈고 뭐다? 조정을 한번 눌러줄 확률도 분명히 나타난다. 지금 현재 그림은 그렇다. 왜? 기존에 시작했던 자리 자체가 뭐 시가는 2,000원대에서 시작을 했지만 기존에 이 정지 먹었던 자리가 딱 요 자리거든요. 2,900원대 2,910원 2,900원대 그죠?
거기까지 확인하고 누르는 자리예요. 그러면 2,900원 위에 물량을 터뜨렸던 자리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조금 더 기대해볼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 왜? 얘는 잡주니까. 잡주는 뭐라 그럴까요? 1년 365일 중에 330일은 사람 피곤하게 하지만 30일 정도는 대단한 화력을 낼 수 있는 게 뭐다? 잡주다. 그런 잡주의 끼를 가진 종목이다. 대신 그 잡주에서 빠져나올 때 제대로 못 빠져나오면 뭐 된다? 정말 잡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잘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휴마시스. 이 5월달 이후로 공매도에 대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죠? 주가를 빵 하고 띄워놓고 강하게 눌러놓고 그리고 나서 또 이슈를 잡아서 빵하게 띄워놓은 다음에 주가를 또 굉장하게 누르는 자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5일선을 타고 흘러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심권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에서 현재 관심권이 아니다. 누군가 일부러 억지로 슬금슬금 흘러내리면서 누른다라는 관점이에요. 지금 끊임없이 눌려 내려온다라는 거죠. 요런 기준에서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 부분인 거고, 현재 자리에서 11,000원 부근 11,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 11,000원에서 11,500원 거진 다 왔어요. 희한하게 여기서 자리를 하나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죠? 요게 중심봉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대신 여기 음봉이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열어두되 이게 11,000원이거든요. 요 자리에서는 뭐다? 이 진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 기존에도 하락을 하다가 양봉이 하나 나왔던 자리의 고점이 어디예요? 여기거든요. 정확하게 13,550원. 그죠? 그러면 여기 자리 11,500원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 여기서 어느 정도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다가 빠르게 쳐주지 못하면 여기서 한 번은 더 누를 수는 있다. 누를 수 있지만 뭐다? 그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다시 회복하는 수준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나서 다시 뭐 주가를 한번 돌릴 수 있는 확률은 나타날 거고요. 그런 단기적인 확률 자리가 16,000원 정도까지는 15,500원에서 16,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이 위까지는 빠르게 기대하는 그림은 뭐다?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자리의 모양으로 보면 16,000원대까지 한 번 더 올라오고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17,000원대까지만.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제는 슬금슬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 왜? 크게 악재가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냥 공매도로 미친듯이 밀어버린 자리예요. 뭐 요런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뭐 얘도 실제적으로 악재라기보다는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없어지고 마땅한 재료가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뭐다? 그냥 5일선 타고 그냥 꾸준하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다음 지지라인까지. 뭔가 이슈가 나올 때까지.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이슈. 그러려면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야 된다면 그런 제약바이오에 뭔가 이슈가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휴마시스도 이제 관심을 가져볼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혹여나 리딩과 공부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부탁드릴게요.